자, 우리 제1호 대입호 대표 유형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 직권으로라는 표현도 중요하고요. 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한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나봅시다. 범죄 선입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했을 때 범죄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범죄를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대표적으로 포괄, 일제와 같은 범죄가 있다. 내가 범죄를 시작할 때는 A라는 범죄였는데 범죄를 종료할 때 B라는 범죄였다. 그러면 A도 행위시해법이고 B도 행위시해법이다. 그럴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종료시가 행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요. 다를 보시면 1조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한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법과 신법 중에 뭐가 더 경하냐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우리 법에서 3년이야 5년이야 7년이야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해진 게 법정형이고요. 이 법정형을 바탕으로 가중 혹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 가중 감경을 해서 새롭게 나온 범위가 처단형이고요.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하나 콕 집어서 선고를 하는 게 선고형이 되겠죠. 따라서 요 세 개 중에 원칙적으로 뭘 기준으로 한다? 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의 경중을 비교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라를 보시면 범죄 후에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폐지가 됐다. 범죄 후에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폐지가 됐다. 여러분 이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에요? 불리한 규정이에요? 인적 처벌 조각 사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에요. 이 유리한 규정이 어떻게 돼버렸어? 폐지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개정 전에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있어서 유리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 후에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해져 버렸어. 그럼 피고인한테는 행위시해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나중에 재판시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행위시법은 1조 1항이고 재판시법은 1조 2항이죠. 이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 전에 행위시법이 적용이 돼야 되므로 1조 1항이 적용돼서 1조 2항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보시면 계속범 경우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실행행위 종료시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시작하고 종료 시점에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부칙에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때까지는 A라는 법이 적용이 됐다가 이때 B라는 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원래는 종료시법이 적용하면 되니까 B라는 법이 적용이 되면 되는데 이 법에서 아예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법인 A의 법이 적용해야 된다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이게 약간 판례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개정 전의 법에 대해서는 A가, 그 다음에 개정 후의 법에 대해서는 B가 각각 구별해서 적용된다라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전체에 대해서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야 된다. 틀린 지문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경우에 따라서 비교 판례도 있기도 있어서 제가 또 별도의 특강 강의를 통해서 비교 판례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가나다가 되겠네요.